지하실에 가서 앉혀가지고 경찰분 가지고 막 패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제 그 뻘갱이로만 취급해서 이제 유도신문하고 원망스러웠죠. 대한민국 판사가 나 된 사람이 어쩌가지요, 양승태. 북한에서 내려오라 이거야. 내려와야 우리 군인들 정가 올리고 훈장 타고 진급되고 이런 기회도 생기잖아. 당시 84년도에 전두환의 그 지시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좋은 기회, 금년도 좋은 기회 있을 거야 이게. 공로를 세우는 기회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여러분들이 잘 당부해서. 84년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85년도와 86년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권력과 결탁한 사법부는 독재자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로 민복기와 유태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민복기는 박정희 시대를 지탱한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그의 사법부는 인혁당 사건을 판결함으로써 사법살인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유태흥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주심 판사로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인물입니다. 그 공인지 그는 전두환 시대의 대부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냈습니다.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그가 민복기, 유태흥의 계보를 잇는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들은 줄줄이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지나치게 권력에 친화적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근거에서 이렇게 뒤집느냐, 그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어떤 법리의 제시한 측면도 부족하고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주요 재판에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건에는 그간 문제적 판결로 거론됐던 사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할 때마다 기각당할 때마다 원망스럽고 후회하고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고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장난을 칠 줄은 몰랐습니다. 특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3차례나 조사하려 했는데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러한 모든 의혹에 알건 몰랐건 하여튼 그 정점에 있는 거거든요. 정점에 있는 분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이 전모가 밝혀질 건데.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 적폐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13명이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는 등 사법부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청산하고 제대로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화해했다면 지금 촛불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들을, 후유증을 남기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사법적폐의 한가운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